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분석화학 실험 칼슘의 중량 분석법에 대해 실험을 맡게 된 분석화학조교 장유현입니다. 저는 이번 실험을 맡은 조교이고 원래는 대면으로 실험이 진행돼야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론 영상도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이고 실험 영상 또한 제가 녹화한 실험 영상을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실험에 대한 목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정량 분석법 중 하나인 중량 분석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침전 반응을 이용하여 농도를 알지 못하는 칼슘 카보네이트 용액에 녹아있는 칼슘 이온의 양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정량 분석법은 물질의 무게를 구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화학 분석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분석법은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정성 분석을 보면 정성 분석은 용액에 어떤 종류의 시료들이 섞여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분석법이고 정량 분석법은 용액에 섞여 있는 각 시료들의 양을 알아내기 위한 분석법입니다. 물질들의 양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피 분석법이나 무게 분석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실험에서 칼슘 이온의 양을 알아내기 위해 중량 분석법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량 분석법은 시료 가운데 정량하려는 성분을 무게로 달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서 분리하여 그 무게를 측정해서 성분의 양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침전을 시켜 물질의 양을 구하게 되는데 침전의 예로서는 은이온과 염소이온의 반응으로 생긴 젓갈색 침전물인 염화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침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전은 가열이나 냉각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화학 변화의 생성물이 용액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용액 속에 가라앉은 물질을 침전물이라고 하게 됩니다. 침전 과정에서는 반응 시간이 중요하게 작용되는데 반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불균이라고 결정의 크기가 작은 침전물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반응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균일하고 결정의 크기가 큰 침전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균일하고 불균일한 침전물일 때 균일한 침전물이 더 좋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결정의 크기는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결정은 크기가 큰 침전물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침전물은 여과를 통해 무게 측정을 완료해야 되는데 결정의 크기가 작으면 여과하는 과정에서 용액과 함께 필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크고 균일한 침전물이 생성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침전을 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침전물은 용해도가 낮아야 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하며 앞에서 말했듯이 크기가 큰 입자이면 더 좋습니다. 또한 침전제 역시 높은 선택성을 가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희는 이번 실험에서 탄산칼슘을 해리시켜서 칼슘 이온의 양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때 탄산칼슘을 해리시켜주기 위해서 염산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하지만 칼슘 이온 자체로서의 무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침전을 통한 무게를 구하도록 합니다. 이때 칼슘 이온을 침전시키기 위해서 암모늄 옥살레이트 용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반응은 이렇게 진행되고 저희가 이번 실험에서 4번 반응식을 보면 이 옥살레이트 이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역반응이 필요한데, 이때 하이드록시 이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드록시 이온은 저희가 알듯이 염기인데 보통 강염기인 NaOH나 KOH를 이용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강염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게 되고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은 결정이 불균이라고 결정의 크기가 작은 침전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실험에서 강염기를 사용하지 않고 약염기인 유레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유레아는 열분해를 통해서 하이드록시 이온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가열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칼슘 이온과 옥살레이트 이온의 반응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침전물을 얻게 됩니다. 실험 내용을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이번 실험에서는 농도를 모르는 칼슘 이온의 양을 구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이때 칼슘 이온을 직접적으로 무게를 잴 수 없기 때문에 침전을 시켜서 무게를 재도록 하고, 또한 탄산칼슘과 암모늄 옥살레이트는 산성 용액에서 용해되기 때문에 저희는 염산을 이용해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량의 옥살레이트를 반응시켜서 침전물을 얻고, 이 침전물을 얻기 위해서 하이드록시 이온을 쓰게 되는데, 이 하이드록시 이온은 앞에서 말했듯이 약염기인 요소를 이용해 가열시켜 얻어주도록 합니다. 실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늄 옥살레이트 용액과 농도를 알지 못하는 칼슘 카보네이트 용액을 만들어 줍니다. 이 두 물질은 염산을 통해 해리시켜 주도록 합니다. 또한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 용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슘 카보네이트 용액을 만들 건데, 이때 용액이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메틸레드 지시약을 이용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만들어 놓은 암모늄 옥살레이트 용액에 약염기인 유레아를 넣어 주도록 합니다. 앞에서 만든 3번과 4번을 섞어서 시계 접시로 덮고
약 30분간 가열해 주도록 합니다. 이때 시계 접시 위에 물을 뿌리게 되는데 이때 용매가 날아가지 않고 물에 다 쉽게 식어서 다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계 접시에 증류수를 살짝 뿌려두도록 합니다. 앞에서 말한 과정이 3번까지였고 가열이 끝난 후 침전물이 생기면 아스피레이터를 이용해서 여과시키는데 이때 차가운 증류수를 이용해서 침전물을 헹궈주도록 합니다. 그 후 건조시켜서 무게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건조 오븐을 이용해서 말려주도록 하고 침전물의 무게를 재기 전에 미리 여과지의 무게를 재도록 해야 합니다. 실험 결과로서 저희가 구해야 하는 미지 시료의 칼슘 이온의 몰수를 먼저 계산하도록 합니다. 칼슘 이온의 몰수는 침전물의 몰수와 1:1 비율로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서 구한 칼슘 이온의 몰수의 분자량을 곱해서 무게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론치의 칼슘 이온의 무게를 구해서 절대 오차와 상대 오차를 구하시면 됩니다. 연구 문제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두 문제의 답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실험 이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36% HCl 물 농도 계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실험에 사용할 HCl의 물 농도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염산은 36% 염산이기 때문에 용액 100g에 36g의 용질의 질량이고 여기서 염산의 분자량을 나눠준 다음 밀도를 곱해주고 거기서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 해주면 약 12몰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1몰의 HCl도 필요한데 앞에서 만들어진 12몰 HCl을 이용해서 0.1몰의 HCl을 만들 거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미 저희가 들고 있는 12몰의 염산에 저희가 만들고 하는 0.1몰 염산을 100ml 만든다고 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완성됩니다. 그럼 X는 약 0.833ml가 나오게 됩니다. 즉 0.1몰의 HCl 100ml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12몰 HCl 0.833ml의 증류수를 추가해서 100ml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한 번으론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론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정량 분석법 중 하나인 중량 분석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침전 반응을 이용하여 농도를 알지 못하는 칼슘 카보네이트 용액에 녹아있는 칼슘 이온의 양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정량 분석법은 물질의 무게를 구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화학 분석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분석법은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정성 분석을 보면 정성 분석은 용액에 어떤 종류의 시료들이 섞여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분석법이고 정량 분석법은 용액에 섞여 있는 각 시료들의 양을 알아내기 위한 분석법입니다. 물질들의 양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피 분석법이나 무게 분석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실험에서 칼슘 이온의 양을 알아내기 위해 중량 분석법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량 분석법은 시료 가운데 정량하려는 성분을 무게로 달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서 분리하여 그 무게를 측정해서 성분의 양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침전을 시켜 물질의 양을 구하게 되는데 침전의 예로서는 은이온과 염소이온의 반응으로 생긴 젓갈색 침전물인 염화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침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전은 가열이나 냉각 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화학 변화의 생성물이 용액 속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이때 용액 속에 가라앉은 물질을 침전물이라고 하게 됩니다. 침전 과정에서는 반응 시간이 중요하게 작용되는데 반응이 빠르면 빠를수록 불균이라고 결정의 크기가 작은 침전물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반응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균일하고 결정의 크기가 큰 침전물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균일하고 불균일한 침전물일 때 균일한 침전물이 더 좋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결정의 크기는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결정은 크기가 큰 침전물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침전물은 여과를 통해 무게 측정을 완료해야 되는데 결정의 크기가 작으면 여과하는 과정에서 용액과 함께 필터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이 크고 균일한 침전물이 생성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침전을 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침전물은 용해도가 낮아야 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해야 하며 앞에서 말했듯이 크기가 큰 입자이면 더 좋습니다. 또한 침전제 역시 높은 선택성을 가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이번 실험에서 탄산칼슘을 해리시켜서 칼슘 이온의 양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때 탄산칼슘을 해리시켜주기 위해서 염산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하지만 칼슘 이온 자체로서의 무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침전을 통한 무게를 구하도록 합니다. 이때 칼슘 이온을 침전시키기 위해서 암모늄 옥살레이트 용액을 사용하게 되는데 반응은 이렇게 진행되고 저희가 이번 실험에서 4번 반응식을 보면 이 옥살레이트 이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역반응이 필요한데 이때 하이드록시 이온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드록시 이온은 저희가 알듯이 염기인데 보통 강염기인 NaOH나 KOH를 이용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강염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게 되고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은 결정이 불균이라고 결정의 크기가 작은 침전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실험에서 강염기를 사용하지 않고 약염기인 유레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유레아는 열분해를 통해서 하이드록시 이온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가열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칼슘 이온과 옥살레이트 이온의 반응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침전물을 얻게 됩니다. 실험 내용을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이번 실험에서는 농도를 모르는 칼슘 이온의 양을 구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이때 칼슘 이온을 직접적으로 무게를 잴 수 없기 때문에 침전을 시켜서 무게를 재도록 하고 또한 탄산칼슘과 암모늄 옥살레이트는 산성 용액에서 용해되기 때문에 저희는 염산을 이용해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량의 옥살레이트를 반응시켜서 침전물을 얻고 이 침전물을 얻기 위해서 하이드록시 이온을 쓰게 되는데 이 하이드록시 이온은 앞에서 말했듯이 약염기인 요소를 이용해 가열시켜 얻어주도록 합니다. 실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늄 옥살레이트 용액과 농도를 알지 못하는 칼슘 카보네이트 용액을 만들어 줍니다. 이 두 물질은 염산을 통해 해리시켜 주도록 합니다. 또한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해 용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슘 카보네이트 용액을 만들 건데 이때 용액이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메틸레드 지시약을 이용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만들어 놓은 암모늄 옥살레이트 용액에 약염기인 유레아를 넣어 주도록 합니다. 앞에서 만든 3번과 4번을 섞어서 시계 접시로 덮고 약 30분간 가열해 주도록 합니다. 이때 시계 접시 위에 물을 뿌리게 되는데 이때 용매가 날아가지 않고 물에 다 쉽게 식어서 다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계 접시에 증류수를 살짝 뿌려두도록 합니다. 앞에서 말한 과정이 3번까지였고 가열이 끝난 후 침전물이 생기면 아스피레이터를 이용해서 여과시키는데 이때 차가운 증류수를 이용해서 침전물을 헹궈주도록 합니다. 그 후 건조시켜서 무게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건조 오븐을 이용해서 말려주도록 하고 침전물의 무게를 재기 전에 미리 여과지의 무게를 재도록 해야 합니다. 실험 결과로서 저희가 구해야 하는 미지 시료의 칼슘 이온의 몰수를 먼저 계산하도록 합니다. 칼슘 이온의 몰수는 침전물의 몰수와 1대1 비율로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서 구한 칼슘 이온의 몰수의 분자량을 곱해서 무게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론치의 칼슘 이온의 무게를 구해서 절대 오차와 상대 오차를 구하시면 됩니다. 연구 문제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두 문제의 답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실험 이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게 될 실험 영상 예고편입니다. 실험에 필요한 유리 초자 기구들과 시약들입니다. 필요한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약의 무게를 측정해 줍니다.
무게를 잰 씨앗들은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 증류수로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염산과 용액을 섞어 저희가 실험에 사용해야 할 용액들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용액들을 비커에 담아 가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열시키고 스터링 해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응물의 색깔이 변화되는 것을 예측해 보세요. 처음엔 핑크색이었던 반응물들이 반응이 끝나고 나면 어떤 색으로 바뀌게 될지 예상해 보세요. 반응이 끝나고 생긴 침전물들은 필터를 이용해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하고 나서 저희가 얻게 된 침전물입니다. 자세한 실험 과정과 결과는 다음 주에 할 실험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론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